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미국 대학교의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들어가려고 하니 난장판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은 그런 중국인들을 보며 짜증난다는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 일이 소란인 건지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니는 레나입니다. 제가 다니는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연구 중심의 사립 대학교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학 중 하나로 아이비리그 소속이며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기준 종합 랭킹 전미 1위이죠. 18세기에는 목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출범했으나 새로운 미국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바뀐 뒤 숱한 인재를 배출해왔어요. 학부생은 대학으로 입학한 뒤 37개 전공을 선택해 문학사나 공학사 학위를 받게 되죠. 미국 대통령 2명, 국무장관 8명, 대법관 12명이 저희 대학교를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68명이 동문이거나 교수진과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죠. 우리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이러한 기회의 토대 위에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력, 기술 혁신, 문화적 다양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사회 구조는 미국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떠올리면 그래봤자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죠. K-팝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매우 높은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의 K-팝 그룹들이 미국 음악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들은 빌보드 차트 진입은 물론 메이저 음악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많이 했어요.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등의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한류 열풍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수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동양 국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변함없었죠. 당연히 여러 분야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거든요.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왔어요. 특히 문학, 과학, 음악, 영화, 패션 등의 분야에서 미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죠. 과학 분야에서는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등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활동했고 애플, 구글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미국에서 탄생했죠. 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를 살펴보면 재즈, 블루스 등 다양한 음악 장르가 미국에서 발전했고 마이클 잭슨, 비욘세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미국 출신이에요. 또한 영화 분야에서는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코세이지 등 유명 영화 감독들이 미국 출신이죠. 이렇듯 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세계적인 문화 행사인 선라이즈 음악 페스티벌, 칸 영화제 등 미국에서 개최되거나 미국 출신들이 심사를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세계적인 행사들은 미국이 빠지고서는 개최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동양 국가인 한국의 한류 열풍이 과연 주목할 가치나 있나 싶었고 한류가 미국에서 큰 영향력과 인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사진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도시와 마을들이 파괴되어 있어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이 황폐화되었고 국가 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으며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극심한 빈곤과 기아뿐인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니 제 생각은 더욱 한국은 가난한 아시아 국가라고 굳혀졌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모습을 보면 과연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맞는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단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빈곤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빠른 경제 성장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나 싶었죠. 도리어 한국 전쟁 당시의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후진국이라는 이미지가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분명 미국을 따라오려면 한참 먼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문화에 빠진 친구를 만나면 미국의 뛰어난 문화를 놔두고 왜 저러나 싶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제일 친한 친구 루이즈가 최근에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루이즈는 프랑스계 미국인인데
부모님은 프랑스에 계셔서 방학이면 프랑스에 갔다 오거든요. 루이즈가 말하기를 파리 시내에 한국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데 이제 300개가 훌쩍 넘는다고 하면서 한국식 치킨집, 분식집을 포함해 그 종류도 다양한데 심지어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K-팝과 K-드라마가 프랑스에서 데이트를 쳤다며 얘기를 이어가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BTS를 중심으로 한 K-팝의 성공과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가 유럽 학생들의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루이즈의 동생은 프랑스 파리에서 보르도 몽테뉴 대학을 다니는데 거기 한국학과 학과장 스테판 쿠랄레 교수님이 전임 교수가 부족해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졌음에도 원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터뷰까지 했다는 거예요. 보르도 몽테뉴 대학은 2022년 한국어와 영어 응용 외국어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했는데 모두 1,420명의 지원자가 몰렸지만 전임 교수가 3명에 불과해 지원자의 3%인 40명의 학생만이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입학 경쟁률이 35대 1이었다고 했죠. 심지어 한국어 학과의 경쟁률이 일본어 학과보다도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니 어떻게 일본보다 한국이 더 경쟁이 높은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죠. 하지만 루이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은 이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통한다고 말이죠. 심지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BTS 진이라는 멤버가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다고. 그때 자신도 꼭 보러 파리로 간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 옆에 친한 친구까지도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대학에는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이 많아요.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중국인이 대다수이죠. 한국인은 50명 정도 될까 말까해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입학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몇 안 되는 한국 유학생들이 그 사이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는 사실이었고 졸업 후에도 우수한 진로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류 열풍이 미국을 넘어 유럽 전역까지 뜨거운 것보다도 한국 유학생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학생들보다 압도적인 학업 성취도와 진로가 우수하다는 것이 제게 너무 충격이었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저는 한국 유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동아시아학과 조교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동아시아학 수업 중에 한국인 학생들이 수업 보조로 활동하고 있으니 동아시아학과의 교양 수업을 들어보라며 추천해줬어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업에는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도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관심이 가다 보니 한국 유학생들을 자세히 살피며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 유학생들에게서만 보이는 특이한 점이 있더군요. 한국인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면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단체 활동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거기다 항상 밝고 예의 바르고 게으른 법이 없었죠. 수업 보조 역할이라 따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의 개념과 비슷했거든요. 그런데도 책임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5월 초에 개최되는 룸파티라는 큰 축제가 있어요. 교내 잔디밭에서 열리는데 음악 공연, 먹거리, 게임, 전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죠. 그때 한국 학생들도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한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한국 전통 미술 작품도 전시하기로 했어요. 다들 자신들의 학업으로 바빴지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 준비했었고 저도 옆에서 행사를 도우면서 지켜봤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축제 때 한국의 전통 미술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 준비하던 한국 학생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를 위해 준비했던 100여 장의 사진들이 모두 없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축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시할 사진들이 없다니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전통 음식과 한복 등 준비한 체험들만 진행해야 하나 하고 진작에 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잃어버린 친구를 한심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많은 사진을 다시 구하고 인화까지 하려면 어려우니 다른 방도를 찾아보자며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아주 깜짝 놀라고 한심하게 바라보던 제 눈을 비볐어요. 그리고 한 학생이 한국의 삼성 더 프레임 TV가 일반 모니터와 달리 액자 형태의 디자인으로 실제 액자처럼 보이고 미술작품이나 사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아트 모드가 있고 4K UHD 해상도로 생생한 화질이니 이걸 활용해서 여러 사진을 슬라이드로 띄우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최근 미국 대형 쇼핑몰에서 하는 삼성 TV 팝업 전시회를 다녀왔었는데 혹시 대여가 되는지 확인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TV 모니터를 빌린다고 과연 대여 자체가 가능한 일인가 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됐냐고요? 학생들은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전무를 직접 만나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미술 작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삼성의 디지털 기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며 무료로 대여를 요청했대요. 삼성 측에서도 전시회가 끝나가니 그냥 무료로 대여해주겠다고 해서 축제 중에 전시하는 것을 성공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축제 때 한국 체험 부스가 제일 인기가 폭발이었고 삼성 TV 모니터는 학생들 사이에서 포토존이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 학생들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미국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개인이 실수를 했으니 그에 대한 잘못은 개인이 100% 책임을 지라며 개인을 몰아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행동을 보고 저는 한국인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개인의 실수를 덮어주고 다 같이 해결해보자며 힘을 모아 협력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진들을 잃어버려 미안해하는 친구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모습들을 보고 가난한 동양 국가라며 한국을 무시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며 부끄러워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한국에 큰 관심이 갔고 한국 유학생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과 놀라운 기술력을 갖춘 나라임과 동시에 문화 강국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항상 도움을 주려고 했고 깔끔하며 배려심과 이해심이 많았어요.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모두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교육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해요. 최근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방문하여 강연을 한다고 수많은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싶어 했죠. 저는 강연 시작 1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다른 많은 학생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동양인 학생들이 나타났고 줄을 서지 않고 막무가내로 강연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바람에 강연장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여기저기서 새치기 하지 말라며 어수선해졌어요. 알고 보니 그 동양인들은 중국 유학생들이었죠. 중국인들을 따라서 들어가려던 몇 미국 학생들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며 그대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사실 저도 중국 학생들이 새치기 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냥 들어가도 되나 하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안에 있던 직원분들이 나와 통제를 했고 새치기했던 중국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대기줄에 그대로 서 있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강연장에 들어와 보니 중국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고 동양 학생들은 모두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을 보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놀라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늘어가니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교양 수업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 다은이가 방학 때 한국을 다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죠. 다은이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제 친구 루이즈도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감명은 받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연히 한국은 미국보다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편견에 갇힌 생각이었구나를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죠. 인천공항은 굉장히 넓고 깨끗했고 다국어 표지판이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심지어 입국 간편화 시스템이 있어 입국할 때 한참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는 번거로움이 없었어요.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지하철로 다은이네 아파트로 향한 길에 보인 모든 모습들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편리하고 쾌적하더라고요. 한 장의 교통카드로
모든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것은 물론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돈을 더 내지 않고 환승할 수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승객이 춥거나 덥지 않도록 열차 안 온도를 조절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강냉방 칸이나 양냉방 칸 중에 원하는 곳에 탑승하면 되는 선택의 폭도 있다니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세심하게 온도를 조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에어컨이 없는 지하철도 많거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돼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스크린도어는 선로 공간과 승강장을 완전히 분리해주는 안전장치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흔치 않거든요. 다은이 말로는 선진국 중 일부 나라에서 설치되고 있는 스크린도어도 한국 기업이 설치를 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또 지하철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몸이 불편한 분이나 노인분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승 구간이 긴 곳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신기했죠. 그렇게 한국의 첨단 시설에 놀라며 다은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다은이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당연히 주택일 줄 알았는데 아파트라는 말에 다은이네 집이 넉넉한 사정은 아닌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희 미국에서는 정원 가꾸기가 전통적인 취미 활동이거든요. 하지만 잔디를 가꾸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요. 실제로 저희 집 잔디에 잡초꽃이 폈었는데 단번에 경고문도 받고 실제로 벌금 내라는 종이도 왔었죠. 그래도 집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소유하는 걸 선호하고 아파트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산다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다은이네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라는데 아파트가 마치 공원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안에 연못에서는 물도 흐르고 조형물도 있고 나무와 꽃도 많이 심겨져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아파트가 아니라서 놀랐죠. 아파트 내부에는 차량도 안 다니길래 다은이에게 물었더니 주차장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자유롭게 놀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부는 마치 5성급 호텔에 들어온 것 같았죠. 내부 조명과 인테리어들이 고급스러웠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공기청정기에 에어컨까지 있었고 뉴스 기사를 볼 수 있는 모니터도 달려있더라고요. 아파트라고 해서 당연히 좁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다은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니 집이 엄청 넓었어요. 다은이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불을 켜줘. 에어컨을 25도로 해줘. 클래식 음악을 켜줘라며 갑자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불도 켜지고 에어컨도 켜지고 음악도 흘러나왔어요. 저와 루이즈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다은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이 갖춰져 있어서 음성인식으로 가전기기들이 연동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튼을 50%만 걷어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커튼이 절반만 걷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멋있었죠. 다은이는 이럴 때가 아니라며 배고플 테니 얼른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입주민이면 누구나 아파트 내 전용 식당에서 식사당 7,000원으로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지금 제가 아파트에 온 건지 호텔에 온 건지 헷갈렸어요. 그렇게 다은이를 따라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왔는데 바로 앞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한식, 간편식, 일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 중에 골라서 먹으면 된다고 했죠. 저는 한국에 왔으니 한식으로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한식을 골랐고 된장국에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된장국은 정말 속이 편하고 담백했고 제육볶음은 어떻게 고기에서 이런 맛이 날까 할 정도로 맛있어서 쉬지 않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루이즈도 정말 맛있다며 칭찬하며 먹는다고 바빴죠. 배불리 먹은 저희는 산책을 하러 아파트를 나서는데 아파트 수경시설 인근에서 피아니스트를 초청한 작은 음악회가 열렸더라고요. 음악을 들으니 정말 힐링이 되었어요. 어떻게 아파트 안에 모든 게 갖춰진 건지 정말 놀랍고 부러웠죠. 한참을 음악을 듣고 있으니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의 평화로움과 설렘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리워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저희는 루이즈와 호텔에서 머물려고 했는데 다은이가 아파트 내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며 인근 숙박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시설도 펜션급이라 괜찮을 거라며 예약해줬어요.
평일 이용료가 1박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였고 웬만한 펜션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탁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서 모두 해봤어요. 땀도 흘리며 운동을 하고 나서 10개 레인의 대규모 수영장과 사우나에도 갔어요. 개운하게 씻은 다음에는 최근 상영작도 상영해주는 프라이빗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두 번째 날부터는 경복궁, 롯데월드, 남산타워 등 한국의 유명 관광지를 투어했죠. 멀리서 왔으니 다은이가 함께 직접 관광시켜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죠. 덕분에 하루 안에도 다양한 이곳저곳을 관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늦은 밤까지도 돌아다녔는데 서울의 야경을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였어요. 미국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건 꿈도 못 꾸거든요.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고 편리한 곳인지 처음 알게 되었고 동양 국가라며 무시하고 미국보다 살기 힘들 거라는 저의 편견이 잘못되었구나를 확실히 느끼고 돌아왔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과 성장을 한 나라였어요. 다시 한국에 여행을 오면 가보지 못한 다른 지역들도 관광해보고 싶어요.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여기까지 한국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바뀐 레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똘똘 뭉쳐 문제를 해결해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 한국인들을 보며 한국에 대해 관심도 갖게 되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모두 달라졌다니 다행이네요. 레나 씨가 한국에서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니 저까지 기쁘네요. 다음에도 한국으로 꼭 여행 와서 더 멋진 관광지도 둘러보고 한국에 대한 매력을 깊이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리고 좋은 사연들을 많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월드생생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